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은희입니다. 저는 어린이병원에서 소아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생회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울트라소노그래픽 브레인 모니터링, 초음파를 이용한 브레인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초음파를 이용한 브레인 모니터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성인과 소아에서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를 펀메드에 검색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관심이 많아지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뇌 실질의 병변 또는 변화, 그리고 뇌 혈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T나 MRI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비침습적이고 저렴하며 하나를 검사실로 옮기지 않고 측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에는 TCD, TCCD 두 가지의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TCD는 40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으로 세레브럴 아테리를 블라인드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CCD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이며 비모드 컬러 도플러를 사용해서 뇌 실질과 뇌 혈관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TCD와 TCCD에 사용하는 초음파 프로브입니다. TCD는 블라인드로 혈관이 있는 위치에 프로브를 가져다 대고 혈류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CD는 그림처럼 직접 뇌혈류의 모양을 컬러 도플러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벨로시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트란스오비탈, 트란스템포랄 또는 서브맨디블라, 오시피탈 윈도우를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영화에서는 소프트 스팟이라고 불리는 대천문이 있기에 여기를 통해서도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천문에도 다음과 같이 안테리어, 스페노이드, 마스토이드, 포스테리어 윈도우가 있으며 이 중 안테리어 윈도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율이며 14개월까지는 또는 많게는 3세까지 가장 오래 열려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에서는 뇌신경 중환자실에서 인트라크레니얼 헤마토마, 하이드로세팔루스, 브레인 미드라인 쉬프트, 옵틱 너브시스 다이아미터, 바소스파즘, 브레인데스, 스트로크 등의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중환자실에서도 전신 질환과 연관된 뇌 질환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응급실에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의 모니터링에도 사용합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의 사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에 2016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연구자들은 TCD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CT에서 마일드 트라우마틱 리전을 보이는 환자에서 TCD를 이용하여 펄서틸리티 인덱스와 다이스톨릭 블러드 플로우 벨로시티를 확인했고 그 결과와 일주일 안에 세컨더리 뉴로로직 데피시트의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6%의 환자에서 세컨더리 뉴로로직 월스닝이 발생했고 TCD에서 펄서틸리티 인덱스가 1.25 이상이거나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25 미만을 보이는 경우 뉴로로직 월스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일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 TCD를 이용해서 예후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건 74세 SDH 환자에서의 MCA 블러드 플로우입니다. 다이스톨릭 블러드 플로우가 블런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EVD를 인서션한 후에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를 확인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스톨릭 블러드 플로우가 다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CD로 치료에 의한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에서의 사용입니다. 작년에 페디아트릭 크리티컬 케어 메디신 저널에 실제로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미국과 유럽의 병원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43개의 병원 중 27개의 병원에서 TCD를 이용한 브레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TCD는 주로 베스큘라 소노그래퍼, 라디올로지스트, 유롤로지스트, 인텐시비스트, 그다음에 마취과 의사가 시행하고 있었고 대부분 클리니컬 스터디를 위해 TCD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CD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 매니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TCD 프로토콜이 있는 곳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에서 이제 TCD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면 인트라크래니얼 헤모리지, 에테리얼 이스테믹 스트로크, 그다음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중 모니터링으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CD를 사용하면서 클리니컬 매니지먼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했는데요. 주로 TCD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이미지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수액이나 약물을 이용하여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를 조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트라크래니얼 프레셔 모니터 삽입이나 보호자 카운셀링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인 소노그래피는 소아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병원 구성원입니다. 김희수 과장님, 김진태 교수님, 이재현, 장영원, 지성환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권양대에 있는 조성애 선생님, 올해부터 새 식구로 함께한 송인선 선생님과 강표현 선생님까지 환자도 열심히, 연구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연구를 위해 또는 환자 매니지먼트를 위해 TCD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나 환자 매니지먼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 테크닉에는 옵틱 너브 시스 다이아미터, 트랜스폰타넬 울트라소노그래피, 트랜스크래니얼 도플러,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가 있습니다. 먼저 옵틱 너브 시스 다이아미터, ONSD입니다. ONSD는 옵틱 너브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의 다이아미터를 재는 것입니다. 옵틱 너브를 둘러싸고 있는 옵틱 너브와 옵틱 너브 시스 사이에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ICP가 증가하게 되면 이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안으로 CSF가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옵틱 너브 시스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옵틱 너브 시스의 다이아미터를 측정해서 ICP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ONSD를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눈 안에 소노젤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가린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옵틱 너브 시스가 잘 보이도록 잡은 다음 레티나에서 수직으로 3mm 떨어진 곳에서 옵틱 너브 시스의 다이아미터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6mm보다 크면 늘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아에서는 4mm 이상, 12개월 미만의 아이에서는 5.7mm 이상 늘어났을 때 ICP가 20 정도로 증가된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ONSD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크레니오 시노스토시스가 있는 환아의 교정을 위해 수술에서는 그림처럼 이제 프론 포지션의 넥을 하이퍼 익스텐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세에 따른 ICP의 변화를 ONSD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처음 수파인에 비해서 프론을 했을 때 ICP, ONSD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수술 후에 다시 수파인으로 돌렸을 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영화에서 이제 폰타넬 등이 있어서 버퍼 역할을 해서 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 폰타넬 울트라사운드 경대천문 초음파입니다. 경대천문 초음파를 보려면 초음파 기계와 적절한 프로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3에서 8MHz를 가진 프로브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영화에서는 리니어 프로브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조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경식도 또는 경흉볼 초음파에 익숙하신 마취과 선생님들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폰타넬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해서 영화의 브레인 패솔로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경대천문 초음파는 이 혈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확인한 그림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고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미드 세레브럴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보이고 여기서 뒤쪽으로 살짝 팅팅하면 바질라 아테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기의 머리에 열려있는 폰타네를 만져서 확인하고 초음파 프루브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이때 생각보다 약간 힘을 줘야 잘 보입니다. 그리고 프루브를 잡을 때는 인디케이터가 있는 곳을 좌 또는 우 하나로 정해놓고 잡아야 합니다. 돌아서면 바로 어느 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측정할 때 저는 인디케이터는 항상 오른쪽으로, 측정도 항상 오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첨은 초음파를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코로날 뷰를 잡습니다. 수파인 상태에서 뷰를 잡게 되면 프론탈 롭과 인터 헤미스페릭 피셔가 보입니다. 이때 인터 헤미스페릭 피셔를 기준으로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대칭을 이루도록 잡아야 합니다. 이후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프루브를 틸팅하면서 프루브를 환자의 앞쪽으로 틸팅하면 사진처럼 프론탈 롭과 오빗이 보이게 되고, 여기서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환자의 뒤쪽으로 틴팅을 하면 아래 그림처럼 라테럴 벤트리클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에 따라 펄세이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컬러 도플러를 이용하면 혈관을 찾는 데 좀 더 유리한데요. 이때 벨로시티 스케일이 높은 경우에는 혈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을 낮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영상이 위쪽에 보이는 ACA, MCA, ICA를 확인한 영상입니다. 컬러 도플러를 확인하고 난 후에는 펄스드 웨이브 도플러를 확인합니다. 벨로시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앵글 오브 아이소네이션이 60도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CA, ICA, 바질라 아테리는 도플러의 방향과 혈류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정확한 벨로시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CA는 혈류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플러의 방향이 혈류의 방향이 도플러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벨로시티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지탈 뷰에서도 혈류를 확인하고 벨로시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폰타넬 울트라사운드의 정상 소견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에서 모두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를 보입니다. 이러한 블러드 플로우 벨로시티는 혈관의 크기나 혈류량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 영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제태주수, 몸무게와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PI 또는 RI 밸류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마이크로베스큘러 베드의 저항을 나타내는 수치로 나이에 따라 다른 수치를 나타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고 프리텀에서는 0.7, 텀에서는 0.6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블러드 플로우 패턴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보면 시스톨릭에서는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보이는데 다이아스톨릭에서는 리버스 플로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CP가 굉장히 증가해 있거나 브레인데스 환자, 그다음에 오토레귤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 시비어 식 네오네이트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또한 이제 인트라크리널 프레셔와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사이에 이에 따른 MCA의 블러드 플로우의 벨로시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에서는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모두에서 안티그레이드 플로우가 보이고 혈압에 비해 ICP가 증가함에 따라 MCA의 블러드 플로우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P가 증가함에 따라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ICP가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플로우 블러드 플로우보다 높아지게 되면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플로우가 없어지거나 리버스 플로우를 보이게 됩니다. 리버스 플로우가 보이는 것은 세레브랄 서큘레이터리 어레스트에 해당하는 좋지 않은 소견입니다. 이건 이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실한 프리텀 네오네이트 환아의 ICA 혈류를 확인한 영상인데요. 다이아스톨릭 리버스 플로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텀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동반 질환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환아 흉부 대동맥에서도 다이아스톨릭 리버스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후에 이제 리버스 플로우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환아는 사실 PDA 클로저를 위해 입실한 환아였고 PDA가 있는 환아에서도 시스테믹 풀모너리 션트의 양에 따라 이렇게 다이아스톨릭 리버스 플로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 덕차스틴 페노미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수술 중 세레브럴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변했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데도 이제 TC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레브럴 옥시메트리가 변화가 생겼을 때 다양한 원인 중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셀렉티브 안테리어
인테그레이드 세레브럴 퍼퓨전을 시행했을 때 수술 중 갑자기 이제 오른쪽 세레브럴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트란스콘타넬 울트라사운드를 시행했고, 그 결과 이제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어 블러드 플로우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흉부외과랑 얘기를 하고 혈류를 조절했고, 그 후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트란스폰타넬 울트라사운드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먼스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에올타에서 측정한 레스피레이토리 베리에이션이 플루이드 리스판시먼스를 예측하는 데 가장 예측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동맥의 혈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경식도 또는 경흉부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트란스콘타넬 울트라사운드를 확인을 할 때도 레스피레이토리 베리에이션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이 이제 에올타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플루이드 리스판시먼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예측력이 에올타와 비슷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플루이드 리스판시먼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천문 초음파를 이용한 뇌연료 확인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요새는 좀 더 큰 아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트랜스폰타넬 TCD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트랜스템포럴 TCD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노 사이트에서 나오는 TT 프로브를 이용해서 보고 있고, 이제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이건 제가 한 아기에서 이제 안테리어 폰타넬을 통해서 서클 오브 윌리스를 확인을 하고, 이쪽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트랜스 템포럴로도 확인해 본 영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CA 플로우는 이제 안테리어 폰타넬에서 봤을 때 도플러 빔의 방향과 혈류의 방향이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어서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트랜스 템포럴로 보게 되면 MCA 플로우가 거의 이제 도플러 빔의 방향과 일치하게 돼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에서 카로티드 블러드 플로우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이 사진은 모야모야 질환을 가진 하나에서 카로티드 블러드 플로우를 확인한 사진입니다. 커먼 카로티드, 인터널 카로티드, 익스터널 카로티드까지 구분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숙련된 사람이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IC의 혈류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지털 뷰를 보다 보니까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있었고, 다시 한번 코로나 뷰를 확인했더니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보였습니다. 아마 처음에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혈류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연습과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게 뷰를 잡고 평가할 수 있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하다 보면 잘 안 보이고 어려운데 어느 정도 연습 기간이 지나면 쉽게 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연습하시면 잘 보이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제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려면 시술자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픽 벨로시티와 혈관의 크기를 측정하긴 하지만 세레브랄 블러드 볼륨은 측정을 못하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벨로시티랑 이제 혈관의 크기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세레브랄 블러드 볼륨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브레인 블러드 플로우 모니터링,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거치를 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는 브레인 모니터링 방법의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는 브레인 실질과 혈관의 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질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울트라소노그래피는 ONSD, 트랜스폰타넬 울트라사운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 카로티드 도플러를 통해서 주술기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연구 및 환자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머릿속에서 다양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대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브레인 모니터링에 대해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